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유독 높아요. 한국에서는 거주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이 평균적으로 자산의 75%를 차지한다고 해요. 즉, 우리 국민의 자산 중 3분의 2가 부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강남 압구정 현대 아파트 60평형이 처음 분양될 때는 170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무려 90억 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분들은 자연스럽게 부동산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믿게 되었어요. 부동산에 투자하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다는 생각으로 땅, 아파트, 상가 등에 무작정 투자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까지는 그런 방식이 잘 통했어요. 하지만 요즘 부동산 시장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경기도 남양주의 다산 신도시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 지역은 별내, 왕숙 신도시와 함께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루어졌고 기업 도시를 만들겠다며 엄청난 규모의 지식산업센터가 공급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업들이 이곳으로 쉽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교통도 불편하고 인프라도 부족해서 공실, 즉 비어있는 공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다산 신도시에 새로 지어진 대형 지식산업센터에는 사무실이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했지만 곳곳에 임대라는 글자가 적힌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빈 사무실이 너무 많아서 한산하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까지 느껴질 정도예요. 대표적인 건물인 다산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복합문화 랜드마크라고 홍보했어요. 하지만 현재는 계약이 취소된 오피스와 상가 물량이 많아 시행사로 되돌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분양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되팔아야 하는 일명 마피라고 불리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속출하고 있어요. 상가 시설들도 심각해요. 지하와 지상층이 유리로 나뉘어 있어서 공실이 더 두드러져 보이는 구조예요. 영화관, 볼링장, 키즈카페 같은 곳은 그래도 사람이 조금 있지만 식당이나 카페 같은 작은 점포들은 거의 손님이 없어요.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웠을까요? 사실 당시에는 부동산 업자들과 분양 대행사들이 이 지역을 엄청 홍보했어요. 서울과 가깝고 지하철역이 가까운 입지를 강조하면서 상가 분양을 적극적으로 권유했죠. 그래서 전용 면적 13평짜리 1층 상가의 분양가가 8억 원에 달할 정도였어요. 특히 노후 대비를 위해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을 모두 쏟아부은 분들도 많았어요. 2020년 당시 부동산 가격이 끝없이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한 분들이 많았죠. 당시에는 분양가의 70%에서 90%까지 대출이 나왔기 때문에 현금 1억 원만 있으면 10억짜리 1층 상가를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2025년이 된 지금 그 결과는 어떨까요? 이곳의 건물들은 12층은 상가, 그 위층들은 지식산업센터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식산업센터의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문제는 거리를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갓 준공된 건물들이지만 상가는 텅텅 비어 있어요. 공실 상가 옆에는 또 공실 상가, 그 옆에도 공실이 이어져 있어요. 대낮에도 유동 인구가 없고 영업 중인 가게를 찾기도 어려운 수준이에요. 임대문의 홍보물들이 가게 유리창에 빼곡하게 붙어 있어요. 현재 이 지역에서 매물로 나온 상가, 사무실, 지식산업센터는 무려 4천여 개나 돼요. 임대료도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70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2020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어요. 누구는 아파트로 수억을 벌었다더라 잠만 자고. 일어나도 집값이 올랐다더라 같은 이야기가 사람들을 조급하게 만들었어요. 안정적인 수익과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하면서 상가에 투자한 거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올해 59세인 한 여성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여성은 2020년에 1층 상가 3곳을 각각 5억 9천만 원, 4억 6천만 원, 4억 3천만 원에 분양받았어요. 대출 9억 원을 받아 잔금을 치렀지만 예상과 달리 유동 인구가 너무 적었어요. 과잉 공급으로 인해 임차인을 구할 수 없었어요. 결국 월세를 계속 낮추면서 겨우 한 곳을 임대했지만 월세는 고작 90만 원. 하지만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 이자는 500만 원이었어요.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3개의 상가는 경매로 넘어갔어요. 최초 감정가는 각각 5억 7천만 원, 4억 원, 3억 9천만 원이었지만 여러 차례 유찰된 끝에 각각 1억 4천만 원 정도에 낙찰됐어요.
그녀는 그동안 낸 이자와 관리비까지 고려하면 1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본 셈이에요. 이 근처에서는 아직도 미분양된 상가들이 최초 분양가 대비 40% 할인된 가격에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 가격에도 사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처음 분양받은 분들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물론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번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혹시라도 상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철저하게 조사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래요. 저는 더 이상 잘못된 부동산 투자로 인해 노후에 고통받는 분들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